자, 경우의 수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케이스 분류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보면 항상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케이스 분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분이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문제 푸는 것만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해서는 절대 실력이 올라가지 않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를 할지 자꾸 시행을 하시면서 실패를 거듭하시고 피드백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셔야 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6 이하의 자연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하고 얘를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이 이고라는 녀석을 and로 잘 해석을 했을 것이고,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이면서의 개념이죠. 또는 5월로 해석하고 이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얘이면서 얘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제 확실히 CD에 대해서는 알겠어. 문제는 여기죠. A하고 B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C, D까지는 확실한데 여기서 A하고 B의 관계는 무엇일까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작업은 생각하는 상황이죠. 뭘 생각해요? 주어진 게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상황 파악이 됐으면 이제 얘를 구체적으로 배반 사건으로 쪼개는 걸 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까지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배반 사건 한번 쪼개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무조건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쪼개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쪼갠 걸 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나요? 정답은 A가 B보다 크거나, 자, A랑 B가 같거나,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선생님이 정리한 배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지금 상황을 쉽게 문제로 풀 수 있는 배반 사건 쪼개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쪼개셨다, 이런 걸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나요?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뭐냐면 중복이 발생해요. 여기 중복. 우리가 배반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 없어야 되잖아요. 서로 배반 사건은 정의 자체가. 그런데 중복이 발생하면 무조건 카운팅에서 더 큰 수가 잡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반 사건을 쪼갤 때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드문데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이번에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 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A가 B랑 같은 경우를 빠뜨린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행을 하시고 피드백을 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빠뜨리는지 중복시키는지 이런 감이 생기죠. 그래야 나중에 정확하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배반 사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개념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면 얘는 중복 조합으로 풀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조합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 차이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개념 복습을 해주세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문제를 각각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보실까요? 첫 번째 상황은 몇 개를 고르면 될까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 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걸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친구는
모두 부등호 있는 상황을 구해놓고 마지막에 등호 있는 녀석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D로 구해주고 A, B 이렇게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이제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으니까 얘는 6H4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뽑아주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이거는 하나로 보니까 그냥 6H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9C4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중복조합은 잘 하실 테니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A랑 격이 같죠. 선생님 격이 같다란 말 자주 사용하니까 격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 2번은 방금 여기서 구했으니까 얘를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내신 할 때도 했던 문제인데 정말 좋은 문제니까 꼭 복습을 하시고 여기서 걷어갈 게 많아요. 이거라는 표현 그 다음에 내신 틱하지만 이렇게 부등호 나왔을 때 조합 중복조합으로 판단하는 거, 배반사건 쪼개는 거,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격이 같다 등등등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문제니까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도 내신에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내신에서 했던 거죠.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다 한 번씩 봤던 애들이고 수능 특강에서 비슷한 문제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계속 반복된 내용들이고 한한수에서도 다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복습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3개를 곱해서 홀수이다.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선생님이 팍팍 넘어갈 건데 처음엔 좀 복습의 의미가 있으니까 개념들 한 번씩 풀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홀수가 나오려면 짝수가 하나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모두 홀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2랑 4는 따로 조합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일단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무조건 처음 보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요.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내가 되는 거 하나를 만들어 보면서 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일단 홀수인 녀석, 치역 홀수인 녀석 3개죠. 얘네들로 한번 쫙 보고 그럼 135는 135랑 대칭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2, 4도 각각 함수값을 가져야 하고 중요한 것은 이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한다는 점. 자, 그럼 결국엔 일단 상황 파악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도달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셨나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답을 듣지 말고 스스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이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분명한 거 홀수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홀수는 1개 이상 홀수는 반드시 1개 있어야 합니다. 치역으로. 자, 그러면 홀수 개수 기준으로 나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홀수 2개 홀수 3개 제일 쉬워 보이는 걸 홀수 3개로 할까요? 홀수 3개라 하면 135가 다 치역으로 선택돼야 한다라는 거고요. 일단 2랑 4가 135 중에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죠. 제일 쉬우니까 얘부터 해버립시다. 얘를 3C2 처리합니다. 조합으로 3C2로 처리를 해서 가령 3하고 5가 선택됐다고 하시면 알아서 4가 더 크게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4, 3 4는 5로 2는 3으로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5를 매칭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135가 반드시 3을 한 명 데려가야 돼. 2를 한 명 데려가야겠죠. 그래서 135 중에 2를 데려갈 친구를 한 명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1이 데려갔다고 할게요. 1이 1을 데려갔습니다. 1이 1을 데려갔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근데 내가 지금 3개 중에 1을 고른 거잖아요. 3C1 해줘야 되겠죠. 3C1. 자, 그 다음에 3은 이제 135 중에 아무나 고르면 되죠. 3은 3을 간다고 합시다. 135 중에 아무나 고르면 되니까 3
다음에 4도 1, 3, 5 중에 아무나 고르면 되죠. 3.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된다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강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복이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1이 1로 간다. 이렇게 딱 지정을 했잖아요. 그 지정을 하는데 지금 3을 갖다 썼단 말이죠. 그 3에는 3이 1로 가는 경우도 들어있는 거죠. 3이 1로 가는 경우도. 5가 1로 가는 경우도 들어있고. 그런데 3에서 또 1로 가면서 3을 만들면서 3은 또 3이라고 적었단 말이죠. 그럼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주 나타나는 실수니까 그냥 하나의 폼으로 딱 정해놔야 돼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자 1, 3, 5가 반드시 2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문제를 따로 떼면 되거든요. 1, 3, 5가 2를 반드시 포함하여 1, 3, 5와 짝지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죠. 2를 반드시 포함하여 1, 3, 5와 짝을 지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2를 배제시키는 경우를 여사건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35가 135랑 일단 짝을 지어요. 그러면 중복 순열이죠. 4의 3승입니다. 그 다음에 1이 없는 경우, 즉 3, 5하고만 짝을 짓는 경우를 계산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얘는 27 마이너스 8이고 답은 19가 됩니다. 자, 이걸 하나의 그냥 세트로 딱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다시 135가 1은 반드시 포함하여 135와 짝을 지을 때는 이렇게 여사건으로 구해준다. 이런 건 암기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암기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는 주장하지만 자주 나오는 패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외워두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홀수 3개인 경우를 처리를 한 겁니다. 홀수 3개인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홀수 1개, 짝수 2개, 짝수 1개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시험장에서는 뭐 여러 개 그려도 되니까 이번에 짝수가 2개니까 이 녀석들은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 3, 5 중에 하나만 고릅시다. 그래서 1을 고르고 1이 선택되는 경우는 3C1이죠. 1이 1만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2, 4로 배치가 됩니다. 1, 2, 4로 배치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풀이와 학식이 거의 유사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1은 135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죠. 그 다음에 2사는 135도 되고 2사가 올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모두 홀수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135는 모두 홀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는 고정되는 거죠. 홀수. 그리고 나면 2랑 4는 또 자연스럽게 2, 4와 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지 치역이 3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3개밖에 안 돼요. 3개. 아까 이때는 3 곱하기 19였고 여기는 3개. 그러면 홀수 2개, 짝수 1개만 마무리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1, 2, 3, 4, 5. 자, 짝수 1개, 홀수 2개. 자, 홀수 2개를 먼저 고릅시다. 그러면 3C2 하고요. 짝수 하나도 고릅시다. 짝수도 반드시 이제 2C1 이렇게 곱해 주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가 좀 생각을 면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짝수부터 처리를 합시다. 짝수는 2, 4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 짝수인 값은, 즉 4는 반드시 한 명 데려가야 되니까 4는 4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홀수들이 1, 3으로 가야 되니까 2, 4 중에 4는 4가 담당해야겠죠.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곳은 1, 사실 두 가지죠. 1도 갈 수 있고 3도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뒤가 완전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1, 3, 5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 3, 5는 1 아니면 3으로 가야 되는데 모두 다 3으로 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죠. 아까 했던 사고방식을 똑같이 하자면. 그래서 2의 3승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다 곱해주시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다 풀고 나서 주관식 풀이하듯 답이 나와야 돼요. 객관식이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빠짐없이 잘 세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자, 가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루트 x보다 같거나 크다. 제곱수가 중요하네요. 그럼 제곱수는 2하고 4니까 2하고 4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생각을 정리하자면 f1은 1보다 커야 되고요. f2는 1보다 커야 1점 얼마니까 얘는 2보다 커야겠죠. f3도 1점 얼마니까 2보다 커야 되고, f4는 2보다 커야 되고, 4니까. 그 다음에 f5는 3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이걸 또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 2, 3, 4, 5이고요. 여기는 1, 2, 3, 4인데, 자, 지금 잘 보시면 5는 3하고 4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5의 선택지가 가장 쉽습니다. 자, 한편 이걸 보시면 1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여기로 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요. 또 굉장히 특이한 경우니까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치역의 개수가 3개라고 했는데 공역이 4개잖아요. 공역 안에 있는 원소가 4개예요. 이 중에 3개는 이제 체크가 돼야 하는 상황이니까 2라고 여기 4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4는 누구나 다 될 수 있긴 하죠. 4는 누구나 가능한데 1은 1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배반 사건 한번 쪼개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셨나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치역이 3개인 경우가 4개밖에 없잖아요. 1, 2, 3인 경우랑 1, 3, 4인 경우랑 또 뭐 있나요? 순서대로 그냥 합시다. 1, 2, 4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3, 4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3, 4 가능하잖아요. 4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치역의 상황을 딱 3개로 정해 4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죠. 1, 2, 3으로 해볼까요? 1, 2, 3. 1, 2, 3이면 1은 1밖에 안 돼요. 5는 3밖에 못 가죠.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나면 2, 3, 4는 2, 3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2, 3, 4는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2, 3, 4는 2 또는 3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만 빼주면 되겠어요? 모두 다 3으로 가는 경우는 문제가 되죠. 모두 다 2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래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3으로 가는 경우는 제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 녀석이 모두 3으로 가는 경우만 빼주면 7가지. 그래서 1, 2, 3으로 세팅이 되는 경우에는 7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쫙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풀어드릴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1, 2, 4인 경우를 보시면 1은 1이 내려가야 된다 했고 고정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5 입장에서는 4밖에 갈 곳이 없죠. 또 3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2, 3, 4는 1은 못 가고 2랑 4로 갈 수 있는데 네, 똑같이 7개 그래서 나오겠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도 1은 1로 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3, 4가 있으니까 5는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2, 3, 4의 입장이 다 같아졌습니다. 2, 3, 4, 2, 3, 4, 5 입장이 다 같아졌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빼기. 이제 모두 3으로 가는 경우랑 모두 4로 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역이 3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모두 3으로 가는 경우랑 모두 4로 가는 경우만 빼주면 14개가 되겠습니다. 14개. 마지막 2, 3, 4로 볼까요? 2, 3, 4. 자. 2, 3, 4로 갈 때는 이제 5의 입장에서만 조심할 것이 있죠. 5는 3, 4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배반 사건을 해버리자고. 5가 3인 경우, 그리고 5가 4인 경우, 이렇게 배반 사건을 하게요. 그러면 5가 3을 결정하는 경우는 5가 4를 결정하는, 5가 4가 되는 경우랑 격이 같죠. 왜 격이 같아요? 그 다음 풀이가 똑같아지면 다 격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1, 2, 3, 4 입장에서는 5가 3을 고르든 4를 고르든 똑같잖아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고를 수 있었던 2, 3, 4 중에 그냥 하나가 선택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2는 선택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은 5가 3으로 가는 경우랑 5가 4를 가는 경우를 쪼개서 푸시면 돼요. 자, 1, 2, 3, 4는 2, 3, 4로 다 갈 수 있죠. 2, 3, 4로 다 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3의 4승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빼야 할 게 많아. 그래서 이 사건을 잘 해줘야 돼. 어떻게 빼줘야 돼요? 이 친구들이 지금 2, 3, 4 중에 하나라도 외면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말로 풀었으면 이런 거죠. 자, 2, 3, 4 중 적어도 한 개씩은 선택받아야 한다. 선택받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체적으로 빼줘야 되냐? 2만 선택되는 경우, 3만 선택되는 경우, 4만 선택되는 경우도 빼줘야 되고요. 또 뭣도 빼줘야 돼요? 2랑 3만 선택되는 경우, 3하고 4만 선택되는 경우 빼줘야 돼요. 그런데 2하고 4만 선택되는 거는 안 빼도 돼요. 이거는. 그렇죠? 왜요? 이미 3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81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냐? 일단 2만 선택받고 3만 선택받고 4만 선택받는 경우는 빼기 3이죠.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빼줘야 돼요? 2랑 3만 선택받아. 물론 이걸 좀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난 대로 풀어봅시다. 2랑 3만 선택받는 경우, 그러면 2랑 3만 선택받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문제를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2, 3이 선택받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여기가 2가 4번 선택받는데요.
그 중에 올 2, 올 3을 빼줘야 되니까 빼기 2를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겠죠. 곱하기 2.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는 28만큼 빼주는 거죠. 총 31만큼 날려주고 여기는 50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아, 죄송합니다. 50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여기 2 빼먹으면 안 돼요. 100까지, 100에다 14, 14. 그래서 답은 128이다. 이렇게 주관식 풀이 해야 된다 했죠. 방금. 객관식이었으니까 살았긴 했겠지만 방금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캐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마지막에 결국 여러분을 좀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확통해서 경우의 수에서 하나, 확률에서 하나, 둘 중에 하나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그나마 통계가 낫다. 근데 이 어려운 거 3개 중에 통계를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경우의 수가 쉽게 나올지 조건부 확률이 쉽게 나올지 둘 다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둘 다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는 맞추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16번, 17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우리가 다뤘었죠. 한 번씩은 우리가 다 봤던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 풀지는 않고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제 17번 정도의 난도로 나와버리면 이제 합성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또 16번처럼 어느 정도 풀만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 공부를 하자 이런 의미죠. 자, 3 더하기 4가 이제 5의 배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맥스로 뽑아낼 수 있는 게 12잖아요. 12. 5의 배수면 5 또는 10이다. 딱 케이스 분류하고 시작하라 이거죠. 5인 경우랑 10인 경우로 쪼개서 풀어봐 이런 말이고 자,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건 둘 다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아까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주시면 F3하고 확실히 작은 건 알겠는데 여기 F1하고 F2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여기 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 17번은 이제 함수하고 합성함수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치역을 A, 합성함수의 치역을 이제 B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보고 참기가 어렵네요. 자, A, N의 치역이 3개인 경우 1, 2, 3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라고 준 거죠. 딱 보면 그래서 함수를 직접 이제 이거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NA랑 NB가 같다 했고요. 자기 자신으로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가 싶긴 한데 한번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실패하더라도 중간까지라도 풀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역이 1개 이상이어야겠죠. 0개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치역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합성이 되니까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가 1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얘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친구도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가능하나? 한 번만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만 그려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풀게 되는데 일단 치역이 하나라는 건
어딘가에 하나로 다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는 순간 모순이 발생하죠.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치역이 한 개일 순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안 돼. 그럼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이제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